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밥 프록터 부의 원리라는 책입니다. 밥 프록터 지음, 이재경 옮김, 윌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위대한 자기계발 그룹 밥 프록터의 48년 연구가 담긴 부의 원리 최종 완결판입니다. 돈은 추구할수록 멀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부가 내게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성공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의 마인드셋을 기르는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는 축적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입니다. 나와 억만장자의 유일한 차이는 마인드셋으로 믿는 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 먼저 믿어야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돈은 사람이 원래 지닌 품성을 부각할 뿐입니다. 부의 창출은 가치를 더하는 일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꿈꾸는 부유한 삶을 시각화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긍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부의 마인드셋을 기르려면 내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 열정은 꿈을 이루는 미천이 됩니다. 평균의 태도를 버려야 하는데요. 내 태도는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조합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밴 신념 체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의 부정적 생각 패턴에 도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단하고 꿋꿋하게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치를 제공하고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나만의 기량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당장 내게 있는 배에 올라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득원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결과를 남의 결과와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현재는 나의 미래와 무관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유해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의 열정을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만금과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관심은 평범한 삶의 친구이며 진정한 보의 적입니다. 현재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몰두하는 것을 내 앞에 가져다 놓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면 됩니다. 에머스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삶의 목적이 곧 삶의 이유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전은 전략입니다. 목표는 나를 그곳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단계들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에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내 꿈을 파괴하도록 방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매일 내 꿈에 직접 개입해야 합니다. 내 꿈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꿈이 삶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이 반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은 재생 불가의 자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요한 과제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줄이거나 제거하면 됩니다. 각각의 활동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분주함을 줄이고 업무 실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첨단 장비를 써서 시간을 아끼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 부족은 사실 우선순위 부재입니다. 과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선택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을 것을 하고 남들이 의심하는 것을 믿고 경로 유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게 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념을 세운 다음에는 그것의 실현을 위한 행동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승자도 타고난 패자도 없습니다. 재능만으로는 결코 노력을 대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성공은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점진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짜 가치는 내 직업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 기반합니다. 또한 보이 마인드셋을 기르려면 삶의 혼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멀티태스킹을 줄이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행, 평가, 휴식을 번갈아 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데 힘써야 합니다. 자아상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학습된 추정에 불과합니다. 큰 도전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내는 믿음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합니다. 목표의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고수하는 방법이고 이를 고수하다 보면 그 믿음은 실현될 것입니다. 관계 형성이 부창출의 열쇠입니다. 용서를 실천하고 무조건적인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의 창출은 돈에 집중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부와 상관이 있는 것은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진짜 목표는 바로 부단한 성장에 있으며 그 성장은 개인적인 성장과 재정적 성장을 모두 포함합니다. 가치 있는 성취를 이루려면 처음부터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마찬가지로 소액의 돈도 제대로 사용되기만 하면 믿기 힘들 만큼 강력해집니다. 산골짜기의 개울물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쓸어갈 수 있습니다. 비밀은 양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움직임에 있습니다. 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물이 모여서 강이 되듯 소액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회에 투자되고 그 돈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지속적인 부의 줄기를 제공합니다. 이런 순환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돈이 멈추는 지점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통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자들이 부유한 이유는 부의 마인드셋, 즉 부유한 마음을 철저히 내면화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마음은 남이 빼앗을 수도 훔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파산해도 다시 일어나서 부를 이룹니다. 돈의 작동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요.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보려면 그것을 내면화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성취하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유한 사람들은 믿는 대로 보인다라는 신조를 따릅니다. 평범한 사람과 억만장자를 나누는 유일한 차이는 부유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셋의 초석은 믿음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덤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들의 인생에 돈이 모여드는 이유는 그들이 부를 당연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목표를 흐리는 의심 따위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을 머뭇대거나 주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보이는 것은 성공뿐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변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생 축적한 추정과 생각으로 자신을 가둘 독방의 벽을 쌓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 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나는 실패가 두렵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나는 너무 어리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반복될수록 우리의 의식으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의 잠재의식을 지배해 버립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대신 외부에서 오는 영향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바깥 세상에 자기 마음의 통제권을 넘긴 것입니다. 이는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선 우리는 부를 이룰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부의 추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관대한 정신과 창의적 호기심입니다.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품이나 서비스나 아이디어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는 이미 있는 해법을 어떻게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심지어 더 재미있게 만들지 궁리해 보는 것입니다. 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수록 더 많은 돈이 흘러들어옵니다. 또한 부를 이룬 자신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고 부를 얻었을 때 달라져 있을 우리의 삶을 마음속에 자세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이에 적는 것도 좋은데요. 자신이 살게 될 집의 모습, 벽의 색과 가구 스타일, 저녁 식탁에 오를 그릇과 다과를 먹을 때 쓸 식기까지 부유한 미래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시각화는 백일몽이 아니라 가능성을 붙잡게 해주는 마음 훈련입니다. 자신의 삶이 변하고 있으며 부가 손 닿는 거리에 있다는 생각에 전념하게 해주는 연습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마음의 힘을 이용하게 되면 부는 필연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감사 없이는 부도 없다고 합니다. 감사 없이는 부유한 마음이 불가능하고 부유한 마음 없이는 감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마인드셋과 삶의 인식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 밥 프록터 부의 원리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